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야외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검사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 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천시 보건소에 설치된 야외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맹추위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줄었지만 의료진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난로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 한 발짝만 떨어져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있어도 손끝이랑 발끝이 진짜 너무 시렵거든요. 특히 손은 이제 계속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진짜 더 추워가지고 일단 추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방호복 안에 붙여놓은 핫팩도 매서운 칼바람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진짜 손은 많이 시려워요. 많이 시렵고 발바닥도 시렵고 저희들 핫팩으로 몸에도 붙이는 거 그리고 이제 손 핫팩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춥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다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똑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선 의료진. 감염 위험에 추위와도 사투를 벌이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구미 지역에선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됐는데요. 구미의 한 간호학원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의 한 간호학원. 방역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긴급 방역소독에 나섰습니다. 7일 15시 기준 이곳 간호학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16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김천시에 거주하는 이곳 간호학원 수강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미에서 12명, 칠곡 2명, 김천 1명 등 1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구미의 한 간호학원입니다. 이곳 간호학원의 강사와 수강생 등 165명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펼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강생에 따르면 수강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었지만 밀폐된 공간 내에서 수강생들 간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발 확진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생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황.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촉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간호학원의 최초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추가 감염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변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7일 15시 기준 구미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304명을 기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식사 금지 등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지역 내 감염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신규 확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이 지난 28일부터 도내 전체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긴급 돌봄 교실을 확대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에 경북교육청은 2월 말까지 도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 학년 원격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등교 수업 전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유초, 중고, 특수학교 1620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늘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 학기 말 학생 평가 및 학교별 학사 일정 운영상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한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도 확대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다시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학기 중 돌봄 교실을 활용해 교실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도 19시까지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식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돌봄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학교에 아마 급하게 설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졸업식 등 학교 행사는 비대면 혹은 학급 단위로 하거나 외부인 초청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교육 분야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전면 원격 수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계속되는 방역 피로감에 곳곳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 대표 관광지 황리단길입니다. 가게마다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던 이른바 맛집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대여섯 집 건너 한 집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그렇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2.5단계, 2단계가 계속 연장된다는 어떤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느꼈는가. 아무래도 좀 이번 주 들어와서는 확실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쌓인 피로감도 걱정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4일 한 음식점이 밤 9시 이후 몰래 매장 영업을 하는 등 최근에만 8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곳곳에서 방역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경찰 합동 점검에서 중구 관내 일반 음식점 1개소가 21시 이후 영업장 내 지식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주는 과태료 150만 원, 이용객 7명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경북이 21명, 대구가 34명입니다. 전주와 비교해 경북은 감소했지만 대구는 교회를 매개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신천지 사태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익명검사와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단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매시장으로 가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도심 속 북적북적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매로 16길 56-3번지 신매시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불이 반짝 켜진 떡집. 갓 뽑은 찰진 가래떡에서 모락모락 따끈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이를 살짝 말려서 종종 썰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떡국용 떡이 됩니다. 새벽에 일찍 열 때는 3시, 4시 새벽에 주문이 많거든요. 차로 되고 이러면은 그 전날은 밤새면 할 때도 있고. 일찌감치 새 장을 보러 나선 손님. 점심시간을 쪼개 일부러 단골 가게까지 왔습니다. 이 집 떡이 또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본래 경주예요. 근데 직장이 이쪽이라서 일부러 여기까지 꼭 찾아왔어요. 옆집으로 가볼까요? 장조림과 멸치볶음, 장아찌까지 조물조물 묻혀낸 맛깔난 반찬들이 입맛을 돋웁니다. 직원으로 일하다 직접 가게를 차린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는 사장님. 힘들 때도 있지만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장사의 재미를 배워갑니다. 저한테 바카스도 사다 주시는 분이 있고 커피도 사다 주시는 분이 있고 고객인데
맛있었다고 감사했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보람을 느끼죠. 그래 내가 이래 하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이거 누가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부부가 운영하는 참기름 가게 앞입니다. 눈빛만으로도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정년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10년째라는 남자 사장님. 이제는 꼼꼼함이 여느 주부 못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굉장히 참 잘해주셔요. 손님들이 다 저희 아저씨를 좋아해요, 저보다. 따뜻한 정이 쌓여가는 도심 속 전통시장. 하지만 내일을 걱정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그늘은 전통시장에도 짙게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시장 상인들은 배달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대신 손님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오후 2시, 과일 가게는 배달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문서와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며 과일을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거는 상시. 배송기사들은 상품을 챙겨 정해진 시간에 고객의 집까지 배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뜨고 있는 요즘, 시장은 배달 서비스로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따로 없다 보니 손님들의 부담은 반으로, 편리함은 배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단골 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배달이 된다 하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배달 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분들이 또 단골이 되는 거죠. 배달이 성공한 배경에는 신선한 먹거리, 좋은 상품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소박한 정까지. 이는 뜸했던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몇 인분이고? 이게 한 5인분대요. 5인분대요? 네네. 고기 좀 덜 나오죠? 고기 좀 덜하십니다. 넉넉한 인심은 그대로. 하지만 운영 방식은 새롭게. 전통시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매시장 이렇게 참 잘 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보다 고객들이 이제 실제로 피부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걸 발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상인들이 더 이제 마음을 더 열어야 돼. 마음이 열어야 되고. 이게 나와서 이 내 놀이터다 생각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행복감을 어디가 찾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면서도 하나의 맛있는 과일과 같은 것이 신매시장이라고 표현할게요. 항상 새롭고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일단은 내가 그분들 때까지 있으면 내 보금자리 신매시장은 나를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 매화매. 한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를 닮은 이름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대구 신매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김천의 대표 효자 품목인 샤인머스켓이 새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샤인머스켓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지난해 해외 시장에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수출이 더욱 기대됩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초록빛깔을 뽐내는 샤인머스켓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조심스럽게 포장하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국내 샤인머스켓의 대표 생산지인 김천에서는 새해 첫 수출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수십 농가에서 재배한 샤인머스켓이 수출길에 오르는데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베트남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격도 국내 시장보다 50%가량 비쌉니다. 김천시 포도 수출 유통법인에서 2020년산 샤인머스켓을 베트남으로 처음 2021년 1월 첫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양은 3톤 정도 됩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가까운 홍콩, 대만까지 많은 양을 수출하여 포도농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에서는 기술 보급과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천은 샤인머스켓의 대표 산지이며 지역 농가의 큰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품질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수출 활성화 등 지역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천에서 수출된 샤인머스켓은 170여 톤. 올해 김천 샤인머스켓은 최대 수출 시장인 베트남을 비롯해 홍콩과 대만 등 모두 6개국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갖출 경우 샤인머스켓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남부 내륙철도의 노선과 역사 위치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2가지 노선을 공개했는데 성주군의 역사가 들어서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2년간 역사 유치전을 펼쳐온 두 지자체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성주군은 철도역과 연계한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고 고령군 유치위원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남부 내륙철도 역사 유치전을 펼쳐온 고령군과 성주군. 새해를 맞이한 두 지자체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부 내륙철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2개 노선과 각 역사 후보지가 담겼는데 성주군 수륜면 일대에 정거장이 들어서는 노선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노선을 직선화하는 기존 계획보다 가야산 국립공원을 우회해 환경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힘이 실린 겁니다. 또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 가능성과 인근 지자체와의 접근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15분, 해인사에서 15분, 대구에서 35분이면 접근할 수가 있는 등 인근 주민 100만 명이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철도 시대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한 성주군과 달리 고령군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고령이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령에 나도록 저희들도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니까 많이 섭섭하네요. 계속 유치되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다 하면 왜 안 됩니까? 고령이 조건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고령군은 5일 비공개로 고령역 유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앞서 오는 7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주민 설명회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초안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발표한 자료일 뿐 확정된 노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남부 내륙철도의 최종 노선과 역사 위치는 올해 5월쯤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노인 및 한부모를 포함하는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중위소득 30%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원 선에서 146만 원 선으로 인상됩니다. 예천군이 공영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고 무료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예천읍 원도심 주차장 확보율은 84.9%로 적정 주차장 확보율에 못 미치는 데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90여 건 발생했습니다. 군은 예천 교육지원청 인근 3곳과 상설시장 주변 3곳에 18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도청 신도시 제2공영주차장 야스콘 포장도로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